시장을 읽고 해석하고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용혁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 대해서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할 게 많은데 네. 하나는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뭐 사실 오늘 이제 6월 1일이니까 네. 5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본 뭐 시장 뉴스라고 하면은 아마 인플레이션일 테니까. 하고 또 테이퍼링 얘기 네, 나오는 네. 뭐 테이퍼링, 그거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나오는 그렇죠. 얘기니까요. 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 먼저 한번 살펴보죠. 예. 우리 여러분도 한번 이제 잘 기억해 보세요. 제가 CPI 데이터에 한번 훔짓 놀래고 나서 네. 옐런 의장이 너무 과열을 막아야 될 수도 있어요라는 발언까지도 들었고 지난 주말에는 PC 이 물가지수 지금 뭐 진짜 세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그게 궁금했던 게 네. CPI에서 한번 충격을 받아서 네, 네. PC를 받아들인 겁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요거 보면서 얘기할까요? 예. 만약에 우리가 충격을 예전에 그 CPI 물가 데이터 나왔을 때만큼 받아들인다고 하면 달러하고 금리가 어떻게 됐어야 정상일까요? 올랐어야죠. 네, 올랐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거 어제 캡처 뜰 때는 90이 넘었었는데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89.8 요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달러가 움직임이 없어요. 지난번에 CPI 데이터 나오고 나서 흠집 놀랬을 때의 레벨하고 많이 틀려요. 금리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금리 데이터도 CPI 데이터 보고 흠집 놀랬던 레벨 대비해서 현격하게 낮아요. 지금 1.6% 안 하고 있으니까요. 즉 뒤집어서 얘기하면 높게 나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CPI 데이터를 보고 더 이상 인플레 뉴스에 놀라지 않는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은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번 이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물가 데이터 결국 뭘로 올랐어요? 라고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네. 뭘로 올랐다 그랬어요? 그때 결국은 석유류. 네. 원자재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원자재들이 우리 지난달에도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 지난달 초반에는 정말 무섭게 올랐었어요.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상승이 떨어지거든요. 우리 좀 전에 뭐 포스코니 현대제철이니 이런 차트 한번 지나갔죠. 네. 최근에 포스코 현대제철이 치고 올라가는 차트든가요? 오히려 안 좀 힘이 그래요. 빠지죠. 예. 5월 초까지는 정말 무섭게 날아가는 차트였고 지금은 그런 기울기 안 나오고 있어요. 빠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소비자 물가하고 이제 CRB 이제 이 원자재 지수하고 보면 궤적이 같아요.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럼 앞으로 CRB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를 보면 대충 CPI 방향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지금 이 CRB 가격이 피크아웃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지금 파월 의장이 맨날 앵무새처럼 얘기했던 게 뭐예요? 지금의 물가 상승 뭐 어떤 거다? 일시적인 거다. 근데 지난 주말 사이에 옐런 의장이 나와서 이게 일시적인 것보다는 연말까지는 갈 수 있겠다. 뭐 하지만 뭐 확장적 통화 정책을 계속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일시적이든 연말까지 가든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가 뭘로 읽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기준은 뭐예요? 다 전년 동기 대비로 읽거든요. MOM 값, 그러니까 전월비 얼마, YOY 전년 동기 대비 얼마 이걸로 읽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미 지금 데이터는 차곡차곡 쌓여서 올라오고 있어요. 결국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그림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벨 자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뭐 한번 붕괴가 나왔었고 그 레벨에 대해서 이제 급등했습니다라는 거를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거지. 지금 높아진 레벨이 똑같은 기울기로 한 번 더 올라갑니다. 이렇게는 읽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인플레 얘기는 어느 정도 피크아웃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증시도 더 이상 이제 인플레이션 깜짝 놀랄 만한 숫자가 나와도 시장이 빠지지 않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로 돌아와서 저희가 5월 달 공매도 딱 시작할 때 뭐 앵커 물어보셨잖아요. 공매도 네. 어떨 것 같아요? 전 오히려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쟤 뭐라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거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때 공매도 재개되면서 시장이 흔들릴까요 했었더니 오히려 그때 얘기해 주신 게 선물의 저평가가 해소될 거다. 네. 그리고 네, 그렇죠. 네, 네. 선물의 고평가도 해소되면서 오히려 이쪽으로
매수세 들어올 수 있다. 네. 그러면 기관들 수급이 좋아질 거다. 모두 결과적으로 이제 우상향 쪽으로 갈 거다라고 네. 해주셨는데 네. 실제로 그런 뉘앙스가 좀 보이잖아요. 그렇죠. 5월 달에 지수의 기울기가 좋지는 않았는데 수급은 분명히 변했어요. 수급을 한번 볼까요? 우리 뭐 공매도 재개 앞두고 이거 색깔 칠해놨는데 공매도 재개 앞두고 미리 얼마나 쫄았어요. 그 전에 이미 빠지고 있었거든요. 외국인, 기관 할 거 없이 막 그냥 팔아 제끼는 거죠. 근데 문을 딱 열고 나니까 결국 어때요? 뭐 추가적인 충격은 그렇게 썩 나오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눈에 띄는 개선이 보이지 않던 그림이 나오기 시작해요. 물론 중간에 뭐 드문드문 두껍게 파는 날도 있기는 합니다만 기관들 수급이 옛날에 비해서 현격하게 좋아졌거든요. 네. 어디가 좋아졌는지 찾아보니까 금투계정이에요. 금투계정은 말 그대로 회전이 짧은 돈들이거든요. 차익 거래 많이 하고 하는 돈들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이 얘기를 했었죠. 공매도를 막아놓으니까 현물이 상대적으로 고평가에 가 있다. 그렇죠. 이게 선물은 고평가돼 있으면 선물을 매도해버리면 되는데 현물이 고평가돼 있으면 들고 있는 사람이 팔지 않는 이상 이 고평가를 해소할 방법 자체가 없으니 현선물과의 괴리를 놓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선물이 저평가되고 현물이 고평가된다. 그럼 이때 프로그램 매도 차익 거래가 나오죠. 이 환경이 바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 회전이 짧은 돈이긴 하지만 금투계정으로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들어오면서 외국인들 수급이 만약에 얌전했으면 5월 증시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5월 한 달 동안에 정말 외국인들 무섭게 팔았거든요. 네. 뭐 이런 구간들 한번 보세요. 2조, 2.7조, 1.4조 이게 하루에 팔아낸 숫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도가 쏟아지는데도 뻗ing겨 내더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뉴스 나올 때쯤 다 무슨 얘기했어요, 우리? 인플레이션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테이퍼링 되면은 달러가 튀겠지, 달러가 튀면 이머징 통화가 죽겠지, 이머징 통화가 죽으면 이머징 시장은 빠지겠지. 이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 하나 가지고 외국인들이 5월달 한 달 동안에 그냥 주파날을 열심히 튕겼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제도 뭐 그런 모습이 좀 보입니다만, 뭐 그제도 뭐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만, 일단 매도가 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매수가 찍혀요. 그러면 5월 한 달 기간 동안에 사실 다른 증시들의 뭐 미증시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나 역력하니까 우리 증시가 탄력성이 정말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네. 미증시에 비해서는.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어도 이제 미증시하고 비교했을 때 저평가 매력이 올라올 때가 됐죠. 그리고 시장 전체로 본다 하더라도 우리 증시가 지금 레벨에서 봐도 이게 뭐 정말 싼 시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도 네. 비싼 시장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뭐 충분히 수급을 좀 뒷받침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요거 얘기하면 많이들 와닿으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한참 지수만 올라갈 때 개인 투자자분들 불만이 뭐였는지 알아요? 어떤 거였어요? 삼성전자만 올라가. 내 건 안 올라가고. 네. 예, 이게 불만이었어요. 네. 근데 요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삼성전자만 안 올라가. 나 삼성전자 많은데. 이 얘기거든요. 맞아요. 시가총액 탑 1, 2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리드 없이도 시세 리드 없이도 주가가 3,200이에요. 다른 종목들 정말 잘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안 좋다고 얘기할 이유 없지 않겠느냐. 인플레이션 뉴스를 충분히 이겨내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해서 갔으면 될 것 같고 5월 충분히 눌렸으니 6월 기대감 나쁘지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그래서 한 2년 전에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뺀 지수 맞아요. 상태가 어느 정도냐 항상 그걸 같이 봤었는데 지금은 반대가 됐고 다만 지금의 상황들을 봤을 때 5월에 우리가 뭐 좋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그래도 버텨냈다. 인플레이션이나 테이퍼링, 외국인의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선방을 해냈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무너지는 장은 아니라라는 네. 결론인 거잖아요. 예, 지금 상황들을 한번 얘기를 해주셨고 이슈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뭐 다뤄드린 이슈들도 있었고 또 특별히 눈여겨보시는 이슈들이 따로 있을 수 네. 있는데요. 네. 하나하나 체크해볼까요? 2차 전지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아, 저기 네, 충격이었죠. 이거 뭐 진짜 속병 앓으시는 분들 생길 정도로 네. 뭐 갑자기 뭐 LG화학 사이즈가 저렇게 뭐 무너져 버리면은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혼란스럽죠. 뭐 리포트 내용 보셨겠습니다만 지난달 26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LG화학에 대해서 이제 이 CS 크레딧 스위스가 목표가를 130만 원짜리 목표가에서 하향했어요. 얼마나 하향했을까요? 반토막 냈지 않습니까? 네, 68만 원 썼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가보다도 현격하게 낮은 목표가를 써서 냈어요. 뭐 이유는 뭐 많이 붙였죠. 뭐 경쟁이 그렇고 뭐 이제 에너지 솔루션 나오면서 지주회사 식으로 바뀌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뭐 디스카운트를 반영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뉴스들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뭐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렇게 치면 안 되죠. 네. 그렇게 치우면 안 되죠. 근데 어제 뭐 못 보신 분도 계실 수 있겠는데 삼성 SDI한테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목표가 57만 원짜리 이 모건 스탠리였는데 목표가를 수정을 했습니다. 네. 얼마로 수정을 했을까요? 조금 내렸죠. 지금 네. 나갑니다. 55만 원. 아, 그러네요. 55만 원. 이게 LG화학 뉴스하고 절대 같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LG화학 지난번에 CS 리포트 나오고 한번 우장창 두드려 맞는 걸 보니까 어제 이제 SDI도 혹시 그러면서 이제 놀란 가슴들이 좀 팔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의 뉴스는 아닙니다. 오히려 최근 나오는 리포트들 읽어보시면은 삼성 SDI는 2분기에 이제 전기차 부문 이 배터리 흑자 전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연간으로 보면 영업이익 1조 클럽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까지 SDI가 보여줬었던 어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뉴스가 우리의 판단을 흐트러뜨리면 안 되겠다. 이 그림 하나 보시면 뭐 워낙 뭐 독보적이긴 합니다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크죠. 예, 뭐 전기차 이 배터리 부분에서 뭐 에너지 솔루션을 부인할 수 없죠. 네. 그리고 뭐 SK 이노베이션도 많이 컸고 뭐 SDI도 많이 뭐 예전에 비해서 뭐 많이 큰 거고 내년도 뭐 상승률 많이 올라갈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의심하는 시각은 없어요. 옆에도 보게 되면은 소재 매출액도 당연히 좋아지겠죠. 예, 뭐 2차 전지가 저렇게 탑재량 늘고 하면은 뭐 어떻게 나빠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 보게 되면은 2025년 정도 되면은 20% 돌파한대요. 전기차가. 근데 이게 옛날에 우리가 읽으면 네. 진짜 옛날에 읽었을 때는 뭐 몇 년도에 뭐 몇십 프로 뭐 전기차가 차지할 거다. 그럼 그때 우리 반신반의하는 이 시각이 분명히 있었어요. 네, 네. 예.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것만 하나 생각하시면 돼. 내가 지금 차를 타고 있는데 내가 다음에 차를 사도 가솔린 사겠다. 뭐 디젤 사겠다. 이런 생각이 큰지 아니면 내가 적어도 하이브리드 이상은 사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어느 거에 무게가 가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적어도 가솔린이나 뭐 디젤을 고르진 않겠다라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이슈가 살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보는데 이제까지 인류 발명품 중에 정말 이건 참 대단한 발명품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뭐 전기도 있고 뭐 많겠습니다만 뭐 자동차도 빼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우리 자동차 없으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인류 최대 발명품 중에 하나인데 이 내연기관이라는 게 참 역사가 오래돼 있고 아시겠습니다만 뭐 가솔린 뭐 디트로이트 미국이 본고장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 이제 어느 정도 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를 해야 돼서 뭐 클린 디젤, 이 클린 디젤 뭐 아우디 뭐 이런 것들 다 본고장 유럽이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그럼 우리도 뭘 하나 잡아야 되겠다 그러고 전기차에 또 올인 드라이브 걸어가지고 중국 하면 또 전기차 한번 BYD 뭐 이렇게 끌고 나갔었잖아요. 네. 이제까지 우리가 이 자동차를 보는 이 뭐 움직임들이었거든요.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5월 한 달 동안에 기관 투자자가 제일 많이 산 종목이 있어요. 네. 뭘까요? LG화학.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현대차. 네. 5월 한 달간 동안에 기관 투자자가 가장 많이 산 종목 현대차. 2위가 기아차. 기아. 죄송해요. 네, 네. 기관이 제일 많이 팔았던 게 제일 많이 LG화학. 판 거죠. 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 왜 나오겠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전기차 하면은 뭐 배터리 막 이런 것만 생각하지 현대차도 분명히 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이 색깔을 바꿔 입는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기관 투자자들이 놓치지 않는다. 근데 갑자기 이 전기차의 핵심인 뭐 배터리
뭐 여기가 무너진다?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SDI 뉴스에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이어서 가보죠. 백신 접종, 뭐 제가 창희 대표님하고 이게 겹치는 게 많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아까 전에 앞에서 보면서도 또 이제 깜짝 놀랐던 게 뒤로 가면 갈수록 내용이 똑같으십니다. 이 백신 접종 속도가 굉장히 이제 우리도 저렇게 백신을 놓을 수 있구나라는 걸 요즘 이제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소비재들의 이 탄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철강 뭐 이런 것들이 치고 나가는 게 꺾이고, 그러니까 인플레의 뉴스들이 꺾이고 소비재의 탄성이 좋아지고 있는 국면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보복 소비라는 단어를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뉴스에서 봤어요. 네. 근데 정말 옛날에 보복 소비라는 얘기 나올 때 반신반의했죠. 뭔 얘기야 저게? 근데 그때가 백화점 바닥이었어요. 그 보복 소비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할 때 뭐 신세계, 뭐 현대백화점, 뭐 이런 것들 샀으면 많이 먹었어요. 네. 근데 지금 와서 보면 뭐 백신이었건 뭐 이런 뉴스들 많이 나오거든요. 항공, 면세점, 뭐 호텔 신라 뭐 이런 것들 지금 이미 시세가 어느 정도 나 있어요. 네. 뭐 여기서 따라 사도 돼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요거 하나만 좀 생각해 보자고요. 보복 소비라는 단어를 듣고 백화점 주식이 그렇게 날아갔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도 비슷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복 소비를 우리가 바깥에 못 나가니까 유일하게 갖다 잡아 쓸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백화점. 그럼 만약에 이제 백신 이렇게 맞고 풀리기 시작하면 우리 제일 처음 뭐 하고 싶어요? 해외여행 가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주 올라요. 네. 면세점 올라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해외여행에 배 타고 가지는 않잖아요. 네. 비행기 타고 갈 테니까 대한항공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이런 뉴스들 스토리에 맞게 한 번씩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보는 것처럼 금리에 대한 우려보다는 경기 개선에 대한 확신이 커지고 있는 국면이에요. 그러면 믿고 가는 거고, 어제 놓치신 분들 없을 텐데 올해 들어서 제일 부진했던 업종이 있어요. 5G입니다. 네. 5G는 다 장비 매출이거든요. 근데 이게 코로나 환경 때문에 다 투자가 지연되면서 이제 다 박살나 있었어요. 올해 들어서도 주가 많이 빠졌거든요. 공매도 시작되자마자 공매도에 뭐 바로 타겟으로 찍혔던 게 5G였으니까요. 근데 어제 한번 보시죠. 어제 점핑 다 뛰잖아요. 어제 상당 부분의 커버링도 들어왔을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뭐 극장 뭐 코로나인데 극장 가도 돼?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그 이제 좋아지니까 뭐 극장이나 한번 가볼까? 그리고 이제 주가를 CGV를 딱 열어보니까 CGV 차트 왜 이래?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바닥에서는 다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요 그림에 집중을 해서 우려보다는 기대가 큰 상황이다. 좋아지는 스토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루는 주제들이나 이슈에 대해서 참 잘 맞는다 얘기를 2주 연속 하고 계시는데 네. 이슈 선정은 제가 합니다. 저랑 팀장님이랑 잘 맞는 겁니다. 네. 맞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5G 얘기뿐만 아니라 근데 이거 그 마지막에 그 시장 한마디는 네. 사실상 결론이 앞에서 나왔으니까 이거 짧게 여쭤보고. 안 되는 시장이면 이런 분위기 안 그렇죠. 나와요. 네, 안 되는 시장이면 이런 분위기 안 나오거든요. 네. 시장에 맞서주면 안 되니까 그 부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정도로 마무리 짓고 그 앞에서 이제 정상화로 인해서 항공이나 면세점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하나 이것도 일리가 있다라고 네. 들은 게 보복 소비는 이게 길어지면 백을 하나 더 사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보복 여행은 네. 내가 작년에 해외여행을 안 갔다고 네. 올해 2번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요? 뭐 그런 그럴 사람도 수도 있네요.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고 예.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원래 매년 한 번씩 해외여행을 가던 집이 2년 못 간 거잖아요. 지금 2년 못 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가봐야 뭐 일본이나 가고 태국이나 가고 가족여행 그렇게 뭐 이렇게 가던 애들이 지금 갑자기 호주 한번 가자. 우리 돈 이제 2년간 쌓였다. 또 그게 네, 있네요. 호주 네. 한번 가자. 뭐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행에 대해서 이 컨셉을 그렇게 잡으시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 컨셉은 절대 싸게 안 나옵니다. 여행이
절대 요즘 호텔 가격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제주도 호텔 값이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맞아요. 뭐 제주도 비행기 값도 장난 아니고요. 그래서 절대 싸게 안 풀려. 이 표가 옛날에 팔던 마진으로 팔지 않고 엄청 붙여서 팔게 돼 있어요. 그래도 가니까요. 이 실적 좋아지는 건 뭐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란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상의 정상화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앞으로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과 함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용혁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